KPC방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58번째 이야기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그리고 1부에 이어서 회생님도 같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신회색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1부에서는 회생님의 커밍아웃 이야기 그리고 유년 시절의 이야기와 처음에 캐나다에 가셔서 HIV 양성 사실을 알게 되신 이야기까지 들어보고 그리고 캐나다의 생활에 대해서 이제 맛보기를 살짝 얘기를 했죠. 캐나다가 어떤 나라다. 맞아요. 그 정도만. 오늘 에피소드를 위한 빅픽처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회생님을 모시고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가 여기에 다 있을 것 같아요. 캐나다가 너무 궁금해요. 캐나다라는 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너무 알려진 게 없고. 맞아요. 네. 사실 미국보다 땅은 더 크지 않나요? 비슷한가? 땅이 더 큰데 사람은 이제 쓸만한 땅이 별로 없다. 네, 쓸만한 땅이 문제는 네. 쓸만한 땅이 네. 없어서 다 북극이어서. 네, 맞아. 위로 올라가면 숲과 강만 있는 얼음도 많고. 네, 그렇죠. 어찌됐건 이제 캐나다가 어떻게 퀴어 프렌들리한 나라가 됐는지 뭐 얼마나 퀴어 프렌들리한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오늘 네.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일단 아까 HIV 얘기를 계속 하셨으니까 캐나다에서는 HIV 복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의료보험인 저번 주에 물론 무료라고는 하셨지만 그 밖에 뭐 기타 관련 시스템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캐나다 공공의료 자체는 무료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필요한 수술이나 아니면 필요한 것들은 다 무료. 예를 들어서 뭐 암에 걸렸다. 암 수술도 무료. 뭐 이런 병원비 이런 거 다 무료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라식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피부과를 가야 된다거나 이런 건 좀 돈을 내야 되긴 하죠. 뭐 그러니까 성형수술 같은 네, 그런 거는 돈을 돈을 내야 되고 비보험인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거는 다 무료다. 뭐 맹장 수술 이런 것도 다 무료고 돈을 안 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료 시스템에 돈을 낸다는 거에 자체 개념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그렇죠. 한국도 잘 돼 있다고는 하지만 캐나다는 아예 무료라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아무래도 문제는 이제 오래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수술 날짜가 진짜 급한 게 아니면은 좀 많이 기다려야 돼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막 요로결석에 걸려서 수술을 봐야 되는데 3개월 뒤에 수술이라서 알아서 2개월 뒤에 나왔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게 문제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럼 3개월 동안 계속 고통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계속 진통제 먹으면서 진통을 참아야 되는. 그럼 그런 경우에 내가 돈을 낼 테니까 좀 빨리 해달라 이건 안 돼요? 그런 것도 안 돼요. 그냥 아마 근데 사립병원이 있긴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사는 BC주는 모르겠는데 뭐 온타리오나 이런 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데는 이제 자기 사보험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외에 수술이나 이런 거 아니면 마사지 받거나 아니면은 뭐 그 도수 치료 이런 것들은 회사 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가서 받고 이제 그 회사 보험으로 커버가 되고 특히 치과 같은 것도 다 그렇게 커버하는 편이에요. 너무 비싸서. 근데 이제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HIV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BC주 브리티시 컬럼비아라는 주에 살고 있고 밴쿠버 근처에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마 이 주에 대한 얘기일 거고요. 네. BC주 같은 경우에는 그 메디컬 플랜이 MSP라고 있는데 그거가 있으면은 다 무료예요. 사실 HIV 관련해서 다 무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검사를 받든 성병 검사를 받든 피 검사를 받든 간에 MSP가 있으면 다 무료.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아이샵이나 아니면 뭐 제가 며칠 전에 갔던 KHAP인가 그런 데를 가가지고 이제 성병 검사를 받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HIIM 클리닉이나 아니면은 커뮤니티라는 그 클리닉도 있고 그냥 아무 데서나 가서 그냥 사실 피 검사를 받아도 돼요. 다 무료고 그런 게 다 무료예요. 그리고
제가 약값도 다 무료였고요. 심지어 저 사실 두 분 아시겠지만 트위터에 엄청 많이 올렸었는데 제가 비자가 오랫동안 안 나와가지고 네, 맞아요. 한국에 못 오고 마음고생 있었잖아요.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기간 중에서도 저는 이제 MSP가 없었는데도 계속해서 약을 받을 수 있었고 무료로 받을 수 있었고 물론 이제 그게 CDC 병원에서는 조금 많이 부담이 되죠. 왜냐면 자기들이 이제 계속 이제 무료로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위험군이라서 네. 이 사람이 퍼뜨리는 것보다 방지하는 게 더 낫다라는 주의로 이제 약을 다 무료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무료였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HIV를 처음에 양성이라는 결과를 받으면 그 세인포 호스피털이라고 그 거기가 그 HIV 관련된 CDC가 거기에 유일하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를 보내지고 거기서 이제 프랩 받고 싶은 사람들도 다 거기로 가가지고 프랩 약을 받고 HIV나 아니면 아마 펩은 아마 클리닉에서 주는 것 같은데 프랩이나 아니면 HIV 관련된 약은 전부 다 여기서 받아요. PEP는 뭐죠? PEP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누군가랑 성관계를 했는데 얘가 만약에 뭐 고의는 아니었을 수도 있거나 고의적으로 이 HIV 걸린 사람이 성관계를 했을 때 72시간 내로 PEP를 먹으면은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랩은 좀 상시 복용하는 거고 PEP는 좀 급한 네, 급성으로 먹는 네, 거군요. 급성으로 먹는. 약간 그 피구 사임약처럼 네, 사후피임약. 사후피임약처럼 그 관계 후에 72시간 안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뭐 정말 모를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 파트너가 알고 보니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러면은 이제 불안하니까 PEP 같은 경우는 아마 클리닉에서 바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프랩이나 이런 거는 아마 좀 그 피 검사도 받아야 되고 이래가지고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을 보내지더라고요. 그 병원 하나에서 다 처리해요. 근데 계속 말씀하시는 그 CDC라는 게 질병관리센터를 CDC라고 하거든요. 네. Centers for Disease Control라고 하네요. 네네. 그런 거라서 이제 그 세인포 호스피털 5층에 그 제 의사분이 계시는데 그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의사분들도 지정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어디서 보내지느냐에 따라 다른가 봐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의사분 보고 있어요. 4년째 똑같이. 근데 되게 좋네요.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다 그렇게 해준다는 게. 네네. 그 MSP가 없었었는데 이제 이게 MSP를 다시 그 밸리드 되면은 여태까지 그 의료보험 이게 약간 내가 여태까지 청구하지 못했던 그 의료 그게 그때 청구가 된대요. 약간 후 청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고 이제 그 병원에서 계속 약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신용카드 같은 느낌인 거네요. 너 나중에 MSP 받을 거니까 지금 다 주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피 검사도 받고 피 검사도 무료가 아니고 MSP가 없으면 무료가 아닐 거예요. 그 병원에서 하는 거는. 그게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약을 줬던 것 같아요. 어찌 됐건 사람이 사는 게 더 건강하게 사는 게 더 먼저다. 약간 이런 생각인 거네요. 되게 인도주의적이다. 뭔가 미국 같았으면 얄짤없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왠지. 그러게요. 맞아요. 그때 벨님은 중국에 계시다가 쫓겨나셨다고 맞아요. 하셨죠.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벨님 얘기 들어서 좀 깜짝 놀랐었어요. 그게 어떻게 사람을 일단 살리고 봐야지 쫓겨난 게 말이 되나? 약간 저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잘은 모르지만 뭐 그런 어떤 전체주의적인 사상이 되게 강한 나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틀어막듯이 뭔가 HIV도 일단 나오면 쫓게 기본 방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벨님이랑도 연락드렸을 때 그럼 캐나다로 오세요. 캐나다는 실제로 이민법에 원래는 HIV를 포함시켰었어요. 그거를 검사를 하라고. 근데 그 항목을 지웠어요. 그래서 이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고 법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2017년인가 16년에.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영주권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좀 불안했었는데 괜찮다 하더라고요. 근데 간염은 안 돼요. 간염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전파가 돼서. 네, 그렇죠. 그러면 법적인 것이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건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일부에서 이제 그런 의료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회장님한테 굉장히 많은 힘이 되기도 했지만 주변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좀 아무래도 더 그 뭐랄까 우리 회장님의 인생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캐나다에서 마주했던 혐오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까요? HIV에 대한? 저는 진짜
이걸로 책 쓰라면 진짜 책도 쓸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진짜 생각보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의식 수준은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상향 네, 평준화되어 있는 건 맞는데 음, 그럼에도 여전히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렇죠. 이게 캐나다에서만 자란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애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여전히 벽장 속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벽장 속에 있지 않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HIV가 뭔지는 알지만 죽지 않는 병이라는 걸 알지만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스티그마가 있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애들도 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좀 덜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아시안 애들한테 많이 혐오 표현을 많이 받는데요. 뭐 중국 애들이나 아니면 뭐 인도 애들은 잘 모르겠고 중국이나 뭐 아니면 이스트 에이시안 동아시아 사람들이 진짜 좀 심한 편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쑥덕쑥덕도 많이 되고 뭐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죽지 않는 병은 알지만 언디텍터블을 잘 모르니까 저는 실제로 학교 발표 수업 때 Am I going to die라는 주제로 정해가지고 HIV랑 AIDS 그리고 U equal U 그러니까 undetectable equal untransmittable 그래가지고 발표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검출이면 전파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했던 친구들도 언디텍터블은 잘 몰랐다. 나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 병이라는 걸 알고 죽지 않는 병을 알고 있었지만 이게 언디텍터블이라는 단어는 진짜 잘 몰랐던 것 같다.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라인더랑 틴더에서도 저는 그냥 거기는 그 칸이 있어요. 그 HIV 스테이러스라는 칸이 있어요. 아마 잭디도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pose undetectable이라고 POZ가 그 포지티브 사람이거든요. 이제 퍼즐은. 근데 거기다가 적어놨는데 이제 생각보다 타겟이 많이 돼요. 왜냐면은 그래서 애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포지티브인데도 네거티브하고 프레브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귀찮은 메시지 많이 받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더럽다느니 뭐 카르마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저 심지어 그 얘기도 들어봤어요. 카르마라는 거는 네 업보다 네 업보다 네가 네가 그렇게 하고 다녔을 때 걸린 거다. 맞아요. 그리고 막 저한테 막 그 백인들만 좋아하는 백인 네가 걸린 거다. 아시안이랑 안 자고 백인이랑 자서 그래서 너무 웃겼던 게 저는 이게 누구한테 걸린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안일 수도 아마 높은 확률로 아시안일 거예요. 한국인일 거예요. 그리고 백인 애들은 생각보다 그걸 되게 많이 신경 써서 그러니까 프랩 아니면은 다 콘돔을 써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제너럴하게 좀 힘들긴 한데 그게 백인이랑만 자지 않았는데 정흑인이라도 자고 라티노라도 자고 잘 자고 자는데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좀 웃기기도 하고 뭐 예를 뭐 그 반대도 있어요. 오히려 그 포즈를 퍼즈리브하는 사람들을 패티시화 해가지고 걔네들만 좋아해서 걔네들만 찾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이제 막 연락 와가지고 막 약간 진짜 패티시를 하는 거죠. 약간 진짜 좋다, 너랑 섹스하고 싶다. 그럼 걸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막 저한테 막 너 피줄 주면 안 되냐, 막 이런. 근데 약간 좀 저는 좀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거 뭐해? 근데 내가 지금 너한테 수혈을 해줘도 너는 안 걸려. 왜냐면 나는 미검출이라서 아마 안 걸릴 거야. 걸릴 수도 있긴 한데 안 걸릴 거야. 그게 그런 애들도 있고 뭐 아마 그리고 제가 젊은 편에 속하니까 보통 대부분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는 젊은 사람들이면은 막 이제 어떤 사람들 막 연락도 와요. 막 진짜 뭐지? 그 퍼즐리브 언디스터블 애들이 그러니까 가시화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너가 이렇게 올려줘서 고맙다 이런 애들도 있고 뭐 그래서 나쁜 메시지만 받는 건 아니고요. 저는 분명히 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다 걔네 집 다 도착했는데 너 근데 양성이야? 양성이랑 섹스 안 하는데? 이러고 갑자기 차단당하고 거기까지 갔는데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 그 불필요한 시간을 어떡할 거냐 이걸 보상받아야 될 수도 없고 그래서 화가 많이 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진짜 딱 섹스하기 삽입 딱 전에 갑자기 너 네거티브 맞지? 네거티브 온 프랩 맞아? 너 프랩해?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다 써놨는데 이제 갑자기요? 진짜 다 한껏 올랐는데 한껏 흥이 올랐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약간 나 프로파일 써왔는데? 나 포지티브 언디테블이야 했더니 막 갑자기 막 근데 진짜 면전화되고 저한테 막 fuck 이러면서 막 왜 말 안 했냐고 저한테 성질낸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야 나는 거기다 동네방네 다 소문 다니고 다니는데 네가 못 본 걸 왜 나한테 탓해? 약간 그래서
그렇죠. 그건 조금 타격이 좀 세더라고. 어. 그 약간 면전화되고 더 그렇게 버리는 그렇죠, 거는 그렇죠. 사실 메시지는 제가 맨날 캡처해서 맨날 저는 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거든요. 네. 이게 진짜 어이없다고 이러면서 먼저 올렸거든요. 네. 근데 막 그렇게 면전에다 대고 하니까 그거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미안하다고 할 건 없지만 뭐 나는 이미 써왔는데 네 잘못이지 하고 그냥 좀 나오긴 하는데 나왔었는데 뭐 과거죠. 근데 참 그래요. 그러니까 혐오가 아예 없다고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잘못된 인식도 많고 그리고 뭐 조금 영어가 부족한 친구들은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너가 퍼주는데 어떻게 전파가 안 된다는 거야? 너가 퍼주는데 어떻게 전파가 안 돼?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봐요. 무슨 앵무새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빡친다 이러면서. 근데 그 그라인더 앱을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앱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 HIV 스테이러스 옆에 그 인포메이션 동그라미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가 떠요. 그래서 걔네들이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디텍터블이고 그거는 뭐 트랜스미트 하지 않은 거니까 뭐 안전하다. 막 잘 만든다 진짜. 그런 식으로 많이 앱 잘 만든다. 퍼져 있어서 제가 나중에 너무 귀찮아서 그거 옆에 누르라고. 그거 누르면 할 수 있다. 그리고 나 입 아프니까 이거 맞아요. 네가 진짜 입 아파요. 그리고 막 저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너가 좀 좋은 기회를 가진 거 아니냐. 너가 당사자로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을. 뭔 소리야. 아니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 같은 애한테 질문 한두 번 받는 줄 아니? 내가 너가 원하면 나한테 돈을 보내줘. 그럼 내가 강의를 해줄게. 아니 유튜브 강의를 하나 찍으세요. 그럴까 봐요. 제가 진짜 그 생각도 했잖아요. 나중에 이거를 내가 강의를 하나 만들어야 되나. 그래서 그냥 링크를 보내줘야 되나. 링크를 이걸 해서 보내줘야 되나. 막 진짜 그때 친구랑 장난말로 너 유튜브 그때 한참 유튜브 했었을 때는 그걸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걔네들이 쌉소리 하면 그걸 보내줘라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그런 약간 그런 일상의 혐오가 좀 있긴 하죠. 캐나다에서 감염인 인권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가 봐요. 의도치 않게. 아니 되게 그 최정원 작가님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최정원 작가님도 나 지겨워 죽겠다 이런 말 하는 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맞아요. 아니 근데 이게 저도 기억나는 게 최정원 작가님도 그 익명을 계속 열심히 하시잖아요. 맞아요. 좀 그래서 페이북에서 가끔 보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끔 제가 작가님한테 저를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 이제 가끔 DM으로 막 진짜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있네요. 진짜 힘내세요 작가님. 막 이런 식으로 보내긴 하는데 장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도 여유가 있고 힘이 있을 때 에너지가 있을 때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어느 순간 확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긴 해요. 약간 현타 오고 막 내가 이렇게까지 왜 열심히 나를 보호하며 살아야 되지? 나도 내 친구들처럼 그냥 네거티브 온프랩으로 써놓고 살까? 막 약간 그게 왜냐면 굳이 말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한국은 들어보니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거기서 나왔던 방송 들어봤더니 그래서 그거를 폐지하려고 하고 계시죠. 맞아요. 근데 이제 캐나다는 그런 게 없어요. 당연히 섹스할 때 문제가 없어요. 물론 그 치료를 안 받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그 사람을 전파시키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 사람은 당연히 소송 걸릴만 해요. 그렇죠. 근데 제 의사도 너 가서 심지어 저 언디텍터블 했을 때 그 의사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가서 이제 콘돔 없이 섹스해도 돼? 막 이럴 정도로 되게 당연하고 아무렇지 않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근데 말해야 돼? 근데 아니 말 안 해도 돼.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건데 굳이 말할 필요 없어. 왜냐면은 그게 의무가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런가 봐요. 여전히 그래도 좀 안타까운 반응들이 가끔씩 있죠.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야 되는 저 자신도 약간 좀 짜증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장원님도 그때 자기가 그렇게 짜증나지만 익명 질문을 계속 열심히 답변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감염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회생님이 그렇게 하신 걸로 인해서 누군가는 덕을 보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참 다행이지 그러지 않을까요? 여전히 안타깝게도 그런 게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역시 캐나다도 한국과 비슷한 면도 또 있네요. 그러면 이제 캐나다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캐나다 이민을 했을 때 약간 캐나다에서 사는 거의 장점과 단점을 빠르게 좀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은 일단 공공 매너와
전반적인 의식 수준이 진짜 높은 것 같아요. 누가 먼저 타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막 그 지하철이나 이런 것도 막 몸 밀치는 것도 거의 없고 그냥 전반적으로 그런 게 좋기도 하고요. 일단 애플페이가 돼요. 중요합니다. 애플페이가 돼요. 저는 지금 너무 불편해요. 한국. 그리고 뭐 로컬 음식, 그러니까 로컬적인 그 브루어리나 와이너리가 많아서 되게 좀 다양한 맥주와 다양한 와인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있고 뭐 네.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거나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데 꾸민 노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건 내가 어떤 화장을 하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고 노동자나 성소수자의 인권 높고 키워드의 천국이고 프랩은 영주권 이상부터는 다 무료고 이력서에 사진 안 넣어도 돼요. 나이도 안 넣습니다. 몰라요. 내 코어 코드 나이도 몰라요. 그리고 아이디 검사 자주 당해요. 어려 보인다는 거죠. 네, 아시아 나이를 가늠 못해서 아이디 검사 자주 당해요.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단점은 세금이 비싸다는 거. 확실히 세금이 비싸요. 한국에 비해서 같은 돈을 벌어도 제가 내야 되는 돈이 더 많고요. 그리고 많이 느려요. 행정이 많이 느리고 병원 접근성이 오히려 좀 떨어져요. 그 패밀리 닥터라고 해서 그 자기 주치의가 없으면은 이제 약 없이 가면 또 기다려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하죠. 무료인데 그런 게 아무래도 다들 여기서 의사를 하고 싶지 않게 보니까. 그리고 교통비가 생각보다 비싸요. 한국 택시비 저는 정말 행복한 택시 가격이고 당연히 패션은 없고 그 룰루레몬이 밴쿠버 패션이에요. 룰루레몬 그것만 입고 다녀요. 룰루레몬이 약간 뭐 되게 스파 브랜드 같은 건가요? 스포츠 브랜드, 스포츠웨어인가요? 약간 기능성 의류 브랜드예요. 우리나라에도 몇 곳 들어와 있어요.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 의료계 사람들이 많이 입고요. 운동하는 사람도 많이 입고. 편한 게 제일인 사람들. 맞아, 진짜 편한 게 최고예요 여기는. 왜냐면 얼마 전에 룰루레몬을 제 애인이랑 지나갔는데 제 애인한테 이거 완전 북미 대륙에 사는 사람들이 입는 맞아요. 옷이라고. 거기에 스케쳐스 신는다? 딱 그렇죠. 스케쳐스까지. 스케쳐스. 왜냐면 진짜 편한 거를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옷을 예쁘게 입는 것보단 신비성보단 기능. 이게 더 중요해요. 광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슬프게도 가게가 10시쯤 닫고 그러니까 자기들 인생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서 그리고 술은 지정된 곳에만 팔아요. 여기처럼 막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팔지 않아요. 약간 리커스토어 이런 데 리커스토어에서만 팔아요. 아쉽게도. 그리고 면전에 내리꽂는 인종차별은 없는데 이게 은근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는 못하니까 은근하게 차별하는 것도 있고 영어 차별이 좀 더 심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들어주려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착한 사람도 많은데 영어 못하면 약간 그 종업원한테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약간 좀 한숨 쉬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그리고 마약 문제도 좀 심하긴 하죠. 아무래도 뭐 위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대마초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외의 약에 대한 접근성이 좀 높나 봐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 길거리에 홈리스들이 약간 약에 절은 경우가 많아요. 뭐 메스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드 자체는 문제는 없어요. 아무래도 제가 약을 하는 편은 아니라서. 근데 뭐 게이 친구들이 특히 약을 좀 많이 하긴 해요. 뭐 보니까 한국도 요새 진짜 약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게이들 같은 경우는 메스를 진짜 많이 해가지고 크리스탈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이거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하이펀 막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무래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심심해서 그런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짜 할 게 없는 나라라서. 뭐 그리고 뭐 다른 걸 얘기하다 보면은. 모두가 여유로워서 한국 사람들한테 좀 처지는 느낌이 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했던 게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 속도대로 이렇게 천천히 사니까 나도 그냥 그거에 맞춰서 그냥 천천히 하는 것도 있고 집값이 진짜 비싸고요. 그리고 외식비도 비싸고 근데 이건 아마 서부 국가의 공통점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손을 타면 다 비싸요. 맞아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게 제일 싼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해도 되지 않을지. 식료품비도 많이 혹시 비싼가요? 식료품비는 한국보다는 싼가요? 이게 싼 게 있고 안 싼 게 있고 물론 그렇겠죠. 편차가 있어서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아. 한국 야채 가격 진짜 많이 올렸더라고요. 저 깜짝 말도 안 놀랐어요. 되게 비싸요. 거의 저- 고기만큼 비싸요. 야채가. 저는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어. 그래서 나는 한국 야채가 이렇게 비싼지 몰랐는데 비슷하더라고요 요새는. 그리고 오히려 더 싼 것도 있고 그 약간 한국은 그 도매상 안 통하면 되게 싸게 구할 수 있는 그쵸, 방법이 그쵸. 많잖아요. 캐나다도 그런 로컬 마켓에 가면 좀 싸게 살 수 있는데 보통 그게 아니라 대형마트에 가면 아무래도 조금 가격이 확실히 있는 것 그쵸. 같아요. 로지스틱 문제도 있으니까. 맞아요. 물류 문제. 아 그쵸. 네. 물류 문제. 접근성을 낮추기 위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안 그래 제 애인이 왜 이렇게 계피방 접근성이 높아 이랬으니까 단어라도 좀. 네. 계피만 맞아요. 약간 좀 높죠. 그래요. 접근성이 높은 거. 저도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워서 오늘 오시는데 좀 네, 부담스럽긴 맞아요. 했죠. 오기 전까지 막 정신만 그래요. 먹어야 되나. 편하게 잘 하고 계신데요, 뭐. 감사합니다. 그러면 캐나다 생활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경험 혹은 좋았던 경험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전반적으로는 저도 좋은 경험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거를 질문 듣고 어떤 게 나빴던 점이 있었나 하고 고민을 많이 해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일했던 카페 사장한테 인종차별을 당해본 적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상하게 아시아인을 되게 싫어해서 그러니까 싫어한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놓고 얼굴에 대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히 행동으로 많이 보여져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는 팀 문화가 있으니까 이제 팁을 이제 카페에서 일해가지고 맨날 주는 게 아니고 2주 이게 페이첵마다 같이 줬어요. 근데 제 페이첵 봉투를 받았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왜 무겁지? 이게 무거울 왜 이렇게 이유가 묵직해? 왜 이렇게 묵직해? 왜 이렇게 돈들이 많아? 뭐 열어봤는데 10센트랑 5센트를 다 채워놓은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일부러. 아. 그래서 이걸 다 열어봤더니 6.95불인가를 10센트랑 5센트를 다 채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무 허탈해가지고 와,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뭘 당하고 있는 거지? 이랬는데 막 매니저들이 좀 당황해가지고 막 내가 바꿔줄게 해서 바꿔주긴 했는데 그때 기분이 좀 엄청 확 느꼈던 거예요. 그때가 진짜 처음이었어요. 약간 이렇게 대놓고 면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약간 이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웃긴 게 그 와이 프레자일이라고 해서 백인 애들 생각보다 되게 프레자일해요. 되게 뭐라고 하죠? 약해요. 멘탈이 연약해요. 멘탈이 약해요. 그러니까 그 레이시즘이란 단어를 얼굴에다 얘기하면은 되게 내가 내가 야, 인종차별을 했다고? 나 아시안 친구 있고 나 블랙 프렌드도 있다. 막 이런 애들이 많아서 내 절친 흑인이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되게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레이시즘이란 단어를 되게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매니저한테도 이거 완전 레이시즘이다. 그러니까 매니저는 아니다. 이거 레이시즘은 아니고 그냥. 근데 그 사람도 그러니까 정확히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차별인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으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바꿔줄게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저한테 나중엔 그러더라고요. 너가 더 말을 해야 되는 거라고. 약간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약간, 강력하게 강력하게 클레임을 너가 해야 넣어야 된다고. 그래야 책임지는 자리를 가진 사람이 또 정확하게 조치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의미였군요. 그러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너가 사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 다음번에는 너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근데 그만두다 했거든요. 그때 그만뒀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몇 주 뒤에 그만뒀는데 그만둘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매니저가 너가 다음에 다른 일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일어났을 때 너가 좀 더 강력하게 말하고 너의 의견을 잘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서 너가 다음번에 이런 일 안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는 매니저의 입지라서 엄청나게 크게 많이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그게 사장이한테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직원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경험이 있죠. 그리고 뭐 은근하게 그러니까 제가 백인이 많이 오는 그 되게 비싼 레스토랑에 잠깐 일했었는데 네. 거기서도 막 은근하게 그러니까 저한테 차별은 아니고요. 그냥 막 퀴어에 대해서 게이들이 진짜 많았어요. 늙은 게이들이 진짜 많았었는데 그 서버 중에 말을 잘하고 이러니까 팁을 잘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게이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게이들이 많으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농담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뭔지 아시죠? 약간 그러니까
당사자성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랑 없는 사람이 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약간 자기 되게 쿨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건가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나 게이 친구 있는데 그렇게 말을 듣는데 막 이런 것처럼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촌도 뭐 자기 여동생도 뭐 레즈비언이고 막 이러니까 막 그런 약간 은근하게 그런 약간 빠른 농담들을 하는데 전 이제 못 참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막 가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싸우는 것도 많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을 그만두고 나서 그 친구를 그러니까 같이 거기서 친해진 친구를 만나는데 너 진짜 쌈딱이었다고. 너처럼 막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싸우는 애는 너밖에 없었다고. 아시안 중에 그래서 아마 애들이 자기한테 그러니까 너한테 한 만큼 그 아시안 농담 이런 걸 못한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에 일했던 사람이 한국인인데 너 하림 알아? 그래서 내가 하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너 한국이니까 하림 아나 했지. 그래서 내가 야 내 옆집에 제프 사는데 너 제프 아니? 너 내 옆집에 백인 사는데 너 백인 다 알아?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면 나도 모르지. 야 한국에 51 뭐지? 51 밀리언 사는데 여기 36 밀리언이잖아. 그러면은 너네가 더 아는 찬스가 더 높은 거 아니야? 그래. 야 그럼 왜 몰라? 왜 제프 몰라? 이런 식으로 막 엄청 싸우고 이랬어가지고. 네. 근데 막 그런 거 하면은 보통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들이 멍청해 보이는 걸 되게 싫어해요, 백인들이. 그러면 이제 바로 사과하고 막 아니면 막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 하고 그냥 바로 발 빼고 이런 애들이 많아요. 한국처럼 막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예민한 거야 이렇게 얘기보다는 그냥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 하고 넘어가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인들도 비슷하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인종차별주의자라든지 뭔가 성차별주의자 이런 말을 듣는 거는 싫어하면서도 또 차이가 있는 게 그 사람들 그 캐나다 방금 말씀하신 캐나다 사람들이 제 듣기로는 뭔가 그런 말 자체를 약간 그런 말이 나쁘고 그거 차별이 나쁘다라는 생각 자체는 깔려 있는 거잖아요. 전제는. 맞아요. 근데 그리고 나는 차별은 나쁘고 나는 차별하지 않았어. 이건데 한국 사람들은 왜 혐오도 의견이야 이러면서 혐오할 권리가 나에겐 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좀 더 그 차이인 것 있죠.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퀴어에 관련된 얘기나 아니면은 아시아냐 이런 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기분이 나빠서 걔한테 따지면은 옆 사람이 듣고 같이 따져줘요. 그런 분위기가 돼요. 왜냐면은 그게 맞는 거니까. 그리고 걔네가 생각했을 때 내가 잘못했나 보다 하고 이게 바로 수용이 돼요. 뭐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닌데 그게 왜 문제되는 거지 이런 애들이 한데 근데 얘네들은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자기가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생각해보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는 그런 마인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라는 거를 바로 인지하는 것 같아요. 뭐 큰 예로는 뭐 영어 잘한다 이 칭찬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뭐 외국인 치고 잘하네 결국 이거잖아요. 그 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칭찬이 아니라 그랬더니 왜 그 칭찬이 아니야? 너는 근데 외국인인데 영어를 잘하는 외국인 치고 영어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인 치지 않더라도 영어 잘하는 편이야 막 이러길래 근데 생각을 해봐. 넌 처음 보는 사람이 만약에 얘가 여기 출신이면 어떡할 거야? 만약에 내가 캐네디언이면 어떡할 거야? 너 지금 그 말이 되게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가 이 사람이 여기서 자랐는지 아니면은 한국에서 자랐는지 아니면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만약 영국에서 왔으면 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그렇게 말했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이었으면 내가 무슨 그런 놈이 아니잖아. 잘한다 그래도 약간 그 느낌이죠. 잘한데도 뭐래. 뭐 그러겠죠. 약간 그 차이가 좀 확실히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겁 없이 그냥 제가 더 말 많이 하고 왜냐면 안 그러면 내가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얘네가 말하는 그런 멍청한 예스맨 에이시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어서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뭐 아닌 것 같으면은 그 윗사람한테 따지고 약간 그걸 좀 많이 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번 겪고 나서는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들으면서 느끼는 한국과 캐나다의 또 차이점은 두 곳 다 어디서나 위에서 알아서 그 성소수자 혹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구제를 해주는 거는 솔직히 있을 수는 없어요. 어느 사회나. 맞아요. 대신에 이제 노동자가 자신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렇게 느꼈을 때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해주는가. 이 지점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일을 하다가 불편함을 느꼈을 때 매니저한테 얘기하면 매니저가 거기 가서 따져줘요. 그게 돼요. 그러니까
제 친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자애였는데 그 어떤 사람이 무슨 아시안에 대한 농담을 했는 여성에 대한 농담을 했나 봐요. 근데 그 너무 기분이 나빠서 HR한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경고 조치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바로 자르지는 못해요. 사실 네네네. 바로 자르지는 못해요. 그 노동법이 좀 강해서 바로 자르지는 못해요. 소송당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가 똑같은 농담을 같이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슬랙 채널에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본 여러 명이 그걸 다시 따져서 그 2명이 잘렸어요. 그게 가능한 나라예요. 그게 그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막 한국 드라마에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성 관련해서 막 조심하라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 이런 거 왜 해? 막 이런 하는 남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존재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그렇게 갖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당연한 교육이고 그게 막 다 옳지 않은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지적하면 다 받아들여요. 그 제 친구 회사 동료가 정확히는 회사 바로 사수가 여자분인데 그런 성희롱 농담을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특정 좀 부장급 되는 아저씨한테. 근데 제가 들어도 진짜 뭐 그런 인간이다 해서 싶을 정도의 막 뭐 얼평, 몸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런 성희롱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참다가 언제 한번 터뜨렸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결국에 다른 부서로 갔대요. 근데 뭔가 그 왜 한국 사회 그런 거 있잖아요. 피해자 낙인. 피해자를 쟤는 뭐 저런 거를 뭐 말해서 뭐 사회적인 뭐 회사에서 뭐 분란을 만들었다. 일으키냐 뭐 이런 거. 그게 진짜 너무 웃기지 않나요? 피해자는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왜 그게 암암리에 있나 봐요. 그래서 짜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두진 않았고. 그만두진 않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게 너무나 흔한 풍경. 그래서 답답하죠. 진짜 너무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래도 한국은 재택근무보다는 그런 오피스 근무가 더 많아서 더 그게 심하지 않은가. 요새 사실 북미는 여전히 리모트하는 사람이 많고 재택근무하는 사람이 많아서 사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마주할 일이 거의 없어서 그런 문제가 줄어들었으려나?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마 그런 조사를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 그 얘기 생각나는데 저 다른 친구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엄청 낮아진 거예요. 그 회사 다니면서 받았던 물론 얘는 성희롱은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거의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의 갈굼을 당했었는데 상사한테서. 근데 그 회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영구 재택이 되면서 그냥 반영구 재택, 그러니까 나갈 사람 나가고 뭐 약간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확실히 사람을 그 인터랙션이 없으면 맞아요. 줄어드는 그 딱 일 얘기만 하고. 맞아요, 진짜 좋아요. 저도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오피스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러면 아니 나 그 사람 만나기 싫은데. 그러니까요. 완전 공감돼요. 그런 게 확실히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업무 외에는 그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캐나다는 그러면 어쨌든 성소수자를 비롯한 여러 소수자들에 대한 감수성이 어쨌든 한국보다는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 진짜 놀러 올 것도 없이 진짜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를 든다면 사실 이제 뭐 여전히 문제는 많죠. 뭐 원주민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고 이러지만 그 전반적인 그 마이너리티에 대한 분위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많이 다르다 생각해요. 아까 뭐 말씀하신 옷 입는 거, 꾸밈 노동이 일단 없다는 거, 맞아요. 그렇죠? 막 간호사 막 화장 당연히 안 해도 되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 근데 우리나라는 막 오피스 잡하면 무조건 화장 입고 막 이게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또 화장에도 또 약간 정해진 매뉴얼 같은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암묵적 합의가 있잖아요. 네, 어느 맞아요, 정도까지만 화장을 또 해야 된다.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죠. 진짜 막 무대 화장이나 막 드랙 화장하고 회사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서비스직이나 막 그러니까 파인 다이닝 같은 경우에는 막 너무 많은 뭐 타투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거나 이런 정도의 그런 규칙은 있긴 해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좀 규율은 다른데 보통 그런 거에 대해서 오피스 잡에 대해서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누가 뭘 입든 진짜 신경을 안 써서 제가 막 갔던 펍에는 어떤 그 어떻게 프로나운스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진짜 물레 머리 하고 무슨 머리요? 네? 물레? 뭐라고 하죠? 그 뭐지? 권지용 머리 뭐라고 하죠? 저 잘 몰라요. 그 약간
꽁지만 길고 엄청 긴 꽁지머리 머리? 네, 그런 거 하고 이제 매니큐어도 엄청 짱짱하게 막 길고 막 그 엄청 큰 높은 그 닥터마틴 라벤더를 신고 막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신기해서 막 저만 신경 근데 웃긴 건 저만 신경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머지들은 신경도 안 써요. 이 사람이 서버를 하든 뭐가 하든 이런 신경도 안 써요. 확실히 그런 부분은 진짜 좋은 것 같고 아마 제가 트위터에서 올린 적도 있었었는데 그 어떻게 버스가 그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지상 버스고요. 그 정말 문턱보다 살짝 높은 정도. 살짝 높은. 네, 그래서 막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유모차를 타는 사람이나 아니면 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버스 입구를 낮춰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일이 필요하니까 버스 입구 자체에서 레일이 펼쳐져요.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스 기사 항상 물어봐요. 너네 고정했어? 물어보고 출발해요. 유모차나 휠체어 타면은 그 사람들을 제일 먼저 태우고 그 사람이 고정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을 태워요. 그게 당연해요. 맞아. 약간 그런 기다림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며칠 전에 트위터 썼었는데 안산에서 이렇게 버스를 탔는데 이거를 새 계단을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진짜 내가 휠체어 타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목발을 짚고 있는 사람이면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심지어 노인분들도 정말 힘겹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애초에 처음부터 만들 때 낮게 만들 수가 왜 없는 걸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버스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럼 새로운 버스를 증축할 때 계속해서 그런 지상 버스를 늘려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모두가 이용하기 편하면 사실 모두에게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자에게 집중하면 모두에게 편해지는 거예요. 장애인 화장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쓰기엔 좀 낮을 뿐이지 쓰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야지 장애인분들이 그 화장실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다 돼 있어요. 모든 역에는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다 존재하고요. 그리고 뭐랄까 화장실도 전부 다 1인용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올 젠더가 되게 많고요. 뭐 남녀가 나뉘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1인실이라서 그게 사용하는데 문제도 없고 그리고 패밀리용도 따로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몰 같은 경우는 패밀리용 있어요. 그래서 막 가족들이 그냥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화장실 공간도 있고 진짜 한국에서 걱정하는 그 몰카 이런 걱정은 진짜 거의 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되게 편하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확실히 잘 되어 있죠. 그리고 가게마다 그 배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그 플래그가 있으면서 무슨 그 경찰 배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말은 여기는 너네들이 안전하고 올 수 있는 곳이다. 약간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너를 LGBTQ라고 해서 너를 만약에 해를 가하면은 경찰이 바로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런 배지들이 다 그러니까 가게마다 달려 있고 그 한국은 약간 가끔가다 보이잖아요. 뭐 트랜스 플래그나 아니면은 뭐 프라이드 플래그가 이렇게 가끔씩 붙어 있잖아요. 가게마다 가끔씩. 근데 대부분의 캐나다의 가게들은 다 그 붙어 있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그런 곳이에요. 네. 한국에서는 막 노키즈 좀 써붙이고 있는데 진짜 말이 안 돼요. 진짜 왜냐면은 우리는 하이 체어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 어린이용 체어. 어린이용 체어가 꼭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애들 다 데려오니까. 그러니까 유모차도 당연히 데려오면 다 이렇게 어디다가 주차해줄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캐나다 성소수자들한테 어떤 뭔가 보장된 제도 같은 게 뭐가 있나요? 당연하게도 차별금지법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프로텍트하는 법도 당연히 있고 이 사람이 성 지향성이 있어. 그러니까 혐오 범죄를 금지하는 법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당연히 인종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차이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캐나다가 2003년에 온타리오에서 처음 시작해가지고 2005년에 동성혼 법제화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20년이 달려가죠. 그 전에도 계속 그러니까 다른 서부 국가들처럼 많이 싸워왔고 아무래도 이민자가 더 많아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보장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결혼하는 게 가능하고 외국인과의 결혼이 가능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식님이나 지금님이 스터디 비자를 따고 갔어요. 이렇게 캐나다를 먼저 갔어요. 그런데 두 분이서 만약에 동거를 오래 했다거나 아니면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은 그 파트너분을 내 파트너라 하고 그러니까 배우자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아니면 거의 캐나다 와서 결혼을 하시면은 결혼한 사이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배우자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할 수 있는 비자를 줘요. 그 기간 동안 똑같은 기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4년 비자를 받았으면 4년 비자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둘이 결혼한 사이니까 배우자 이민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민해서 결혼해서 영주권 따고 시민권도 딸 수 있는 그게 너무 당연한. 그래서 이게 그 실제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른 결혼하신 분들한테 여러 번 연락을 드려봤었는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겪어보지 못한 분야다 보니까 그분들이 막 되게 좋았던 거는 특별하지 않게 대하는 게 좋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린 동사무소에 가서 이름만 올려도 그 규지니어스 분 한 것처럼 이름 올리면은 모두가 고생해서 이 사람이 되는지 막 법원도 연락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모든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그래? 끝이에요. 너네 이거 이름 맞아? 끝이에요. 그 부부야.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냥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러니까 소수라서 소수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소수를 다수랑 똑같이 동등하게 대해주는 그 법정이 더 다르더라고요. 뭐 당연히 결혼하면은 재산권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한국에서 많이 겪고 있는 응급 연락, 비상 연락망 뭐 이런 문제도 있죠. 뭐 갑자기 이 사람이 응급실에 갔는데 내가 보호자가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그런 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캐나다에서는 그게 당연히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이 사람을 내 비상 연락망으로 등록해 놓을 수도 있고 그런 제도가 다 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성소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수자가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닌데 그냥 남들이랑 똑같이 살고 싶을 뿐인 건데 그거를 자꾸 한국에서는 뭐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냐는 식으로 반대를 그쵸,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참 그 인식 수준이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너네가 하는 만큼 똑같이 해달라 이건데 얘네 입장에서는 특별 대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최근에 무슨 그 성소수자한테 점수를 더 주는 배점 제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거 때문에 이성애자들이 화가 나서 그걸 소송하는 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소송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동등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하는 만큼 그냥 성별만 바꾸는 건데 그게 그렇게까지 어려울 일인가 약간 좀 아쉽죠. 왜 이 쉬운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쉬운 문제를 왜 그 사람들은 못할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그 부정일까 약간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어떤 특정 종교의 기득권 꼭 종교 탓 뭐 종교의 탓도 있는데요. 뭐 아주 여러 요인이 있죠. 그렇죠.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소송하시고 계속해서 법원에 가서 운동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세요. 진짜로 대단하다 생각해요. 그러면 캐나다가 그렇게 대표적인 그 LGBTQ 프렌들리하게 된 국가가 된 데에는 좀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혹시 주변에 좀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캐나다에 살았어도 궁금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게 사실 이 질문이 되게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왜냐면은 저는 그냥 굴러들어온 돌 같은 존재잖아요. 사실 그냥 다른 나라에 핍박받은 나라에 와서 핍박받다가 딱 왔는데 핍박이 사라졌어요. 어우씨 최고인데? 개꿀인데? 이렇게 다 누려도 돼? 약간 이렇게 외국인이 이렇게 탈조해서 이렇게 살아도 돼? 약간 탈조 너무 죄책감 드는데 약간 왜 그럴까? 약간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너무 당연하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그 캐나다에 살는 애들한테 물어보고 애인한테도 물어보고 이랬는데 뭐 아무래도 계속해서 그 데모를 70년대부터 계속 해왔고 그래서 약간 인권 감수성이 좀 전체적으로 높은 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이민자들이 많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많다 보니까 더 이게 오히려 쉽게 뚫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응집되어 있다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그룹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냥 단일 민족 단일 민족이 아니라 그러니까 위에 딱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약간 그 인형 뽑기 하듯이 이럴 거 할 거야 위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고 알아서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좌파가 많아서 좌파가 확실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크게 3당이 그러니까 여러 당이 있죠. 근데 이제 크게
캐나다는 3당이라고 하거든요. 그 NDP라는 완전 극좌랑 음. 그 리버럴 파티 그게 트루도가 리버럴 파티예요. 근데 이게 중도 좌파예요. 완전 좌파는 아니고 네, 중도 좌파예요. 네. 약간 중도에 좀 더 가까워요. 그리고 컨서베이티브 파티 그 보수당이 있어요. 음. 그 세 가지가 당인데 아무래도 숫자적으로 좌에 더 많이 가깝죠. 음. 그래서 아마 보수당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면 NDP가 일어나가지고 뭐 그런 리버럴이 가운데에서 약간 어디 편을 들지? 막 이러면서 약간 핑퐁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보수 정당에서 뭔가 약간 많은 걸 하려고 할 때 컷이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퀴어 프렌들리함이 당연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좌파분들은 당연히 아무래도 좌쪽은 그게 더 당연한 거니까요. 왜냐면 자기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진짜 몰랐는데 크리스천이 주가 아니래요. 캐나다가 크리스천이 주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가능한 일이 아닌가. 왜냐면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동성애자들을 핍박하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그 종교적인 게 많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개신교든 뭐 선주교든 뭐 네. 이슬람이든 그게 어떤 종교가 좀 문제가 강한 있죠.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종교가 애매한 상태여서 이런 게 가능했던 배경도 있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뭐 나라에서 하나로 딱 내세우는 국교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국교는 따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도 국교는 없을 없어요. 거예요. 한국은 없는데 미국은 사실상 있는 거잖아요. 미국은 근데 사실상 크리스천 미국은 막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국민일에? 취임할 국민일에? 때, 네, 그렇죠. 뭐 거기에도 약간 뭐 신 얘기가 나오고 막 하니까 그렇긴 한데 미국에도 국교는 없어요. 없어요. 다만 그 요새 들어서 점점 더 그 그러니까 우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그러니까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나라는 맞지만 종교의 자료는 어쨌든 있는 곳이다. 네. 아마 캐나다도 국교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 걔네들이 개척한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뺏은 땅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국교를 세우면 그러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화를 엄청 내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너네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뺏어 놓고서는 국교를 만든다고? 지금도 사실 엄청나게 불합리한 게 많은데 아마 없지 않을까. 있어도 그렇군요. 크리스천은 아니지. 아마 근데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개신교가 주가 많이 있지 않을까. 근데 성당도 많고 교회도 많긴 하긴 해요. 근데 그게 주변에 저는 한국인 제외하고는 크리스천인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캐나다에서. 아무래도 캐나다에서, 그러니까 해외는 확실히 그 한국 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많이 모여가지고 LA 같은 경우도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캐나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북미에 가서는 사실 한인들 사회만 좀 피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진짜 그죠? 조심해야 돼요. 킴스 컨비니언스도 한국 교회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드라마도 보면 진짜 그 교회가 아무래도 쉬운가 봐요. 그 침묵하기가 좀 쉽다 보니까 많은 정보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답을 정말 명확하게 주잖아요. 기독교 윤리가 쉽고 명확하게. 네, 쉽고 명확하게.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또 기대고 살면은 그렇잖아요.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고 살면 시간이 얼마나 잘 가요. 근데 시간이 가는 사이에 내 문제가 또 해결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또 역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보면은.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처음 들어봤어. 킬링 타임용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 네. 시간 죽이는 용으로 기도를 하는 건가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기도를 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뭔가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결국엔 지나가서 그 문제에 순응하는 나를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순응이 내가 순응하는 것인지 혹은 정말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그렇게 메시지를 주셔서 순응하는 것인지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요, 사실? 종교는 참 그래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도 되게 많이 신기해요. 사실 무형의 어떤 것을 믿고 그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건데 이렇게 믿고 그거에 믿음을 가지고 울기도 하고 막 엄청난 거 많이 걸고 이러잖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종교를 믿으시는 청취자분들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신은 여러분은 사랑해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제 신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안 믿는 것뿐이니까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근데 저도 되게 자조적인 농담으로 막 애들이 막 지저스 이런 얘기 하면은 막 지저스 hate gays 이러면서 그냥 저는 진짜 그런 농담도 많이 하고 다들 막 그거에 대해 오펜시브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동안 많이 해온 게 있으니까 캐나다에서도 그냥
그러니 해요. 왜냐면은 특히 그 천주교 애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 캐나다에 특히 원주민들 많이 학살하기도 그쵸. 했고 이래서 일단 교황을 너무 싫어하고요. 제 애인은 교황을 너무 싫어하고요. 엘리자베스 2세 죽고 나서 너무 행복해했어요. 근데 맞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 어쨌든 엘리자베스 여왕이 뭐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뭐 좋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쵸. 맞아요. 근데 어쨌든 영국 제국주의를 떠받들었던 사람이니까 그거 어떤 수장이었던 사람이니까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사과를 한다거나 어떤 금전적인 그 피해국들한테 보상한다거나 그런 게 맞아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사실상 전쟁 끝나고 나서. 맞아요. 식민주의를 실제로 많이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그 피해국들 출신 사람들은 싫어요. 충분히 그렇게 싫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슬퍼하고 막 일 쉬고 이럴 때 또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비웃고 애인이랑 비웃고 그냥 같이 밥 먹으러 갔어요. 그렇군요. 자, 시간이 또 얼마 남아서 또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몇 개 안 남았는데 캐나다로 그 이민이나 유학, 워홀 이런 걸로 가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퀴어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어디 가면 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도움이나 그 확실히 저는 제가 땅 파는 편이라서 저는 막 그런 데 많이 갔어요. 그 네이버 카페나 막 그 다음 카페에 그 워홀 관련된 아니면 이민 관련된 정보 카페가 많죠. 많아요. 네, 많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캐나다에 그 토론토는 캐스모라고 되게 유명한 게 있고요. 밴쿠버는 우베뉴라는 게 되게 유명해요. 네. 그 두 개가 되게 유명해서 네. 거기서 아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우베뉴 왠지 유추 가능한데 우리도 밴쿠버 유학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걸 거예요. 뭐, 밴쿠버 유학생인가? 뭐 그런 사람들 만들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 근데 거기에 막 질문에도 많이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유학을 준비하시거나 이런다면은 아니면 워홀을 준비하신다면은 한국에 있는 유학원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캐나다에 있는 현지에 있는 유학원들한테 연락하는 걸 진짜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훨씬 가격도 싸고 훨씬 더 잘해주세요. 그리고 한국은 진짜 돈 많이 차징하거든요. 근데 또 그게 거기다 직접 문의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영어가 또 편하게 돼야 되는 경우도 아니요, 한국인들 하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한국인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유학원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캐나다 현지에 있는 유학원들이 많아서 한국인 유학원이 많아서 그런 분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근데 학교는 직접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이민 관련 정보는 아무래도 물어보시고 그 비자 관련한 것도 그냥 맡기시는 게 속 편합니다. 저처럼 혼자 했다가 땀 뻘뻘 흘리면서 국경 갔다 오지 마시고 제발 돈을 쓰세요. 돈을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정보를 얻는 게 참 힘든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표현 쓰지 맙시다. 한국을 탈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퀴어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왜냐하면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혹시 캐나다에 포닥을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혹시 해외 이민이나 이주 이런 거를 생각하고 계신 퀴어들에게 좀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진짜 할 말이 많은데 가장 크게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단단히. 생각보다 저는 되게 한 20대 초반에 갔으니까 되게 어리고 모르고 이랬을 때라서 그 많은 역경을 잘 그냥 어떻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그래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하는 마음으로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되게 말 쉽게 막 애들한테 막 탈주선 하자, 야 조선 탈출하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애들한테 야 빨리 이걸 막차 타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약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생각해 보면은. 한국에 진짜 제 나이 때쯤 되면은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이면은 이미 일자리가 있고 자기 생활이 이미 어느 정도 닫혀 있는 사람들일 거잖아요. 그렇죠. 기반이 생긴 상태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걸 다 버리고 오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막 그래도 탈주하세요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쉽게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책임질 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싶으면 나오라고 저는 근데 나오고 싶으면 정말 저는 나오라고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
살기는 훨씬 좋거든요. 내가 내 정체성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되고 한국에서 불편했던 점들이 캐나다 가서 정말 불편한 점을 거의 못 느끼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그 회식 문화를 좋아하고 뭐 밤늦게 노는 걸 좋아하고 이런 분들한테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심심하니까. 심심하니까 진짜 심심해요. 근데 거짓말 많고 저는 제 한국에서 삶의 패턴은 똑같았어요. 그냥 저는 상수 살 때 걸어서 신촌 가서 아트나인에서 신촌 CGV 아트나인에서 영화를 보고 심야 영화를 보고 내려와서 집에서 잠을 자고 아니면 술 마시러 갔다가 아니면 집에 돌아가서 혼술하고 이게 제 패턴이었어요. 아니면 친구랑 동네 친구에서 뭐 마실 나가서 술 좀 마시고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캐나다 가서도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냥 뭐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거고 집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한국에서 그런 문화를 많이 즐겼던 사람이 여기 오면은 캐나다에 오면 진짜 심심하긴 해요. 답답하겠죠.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그리고 막 10시면 문 다 닫는다 했잖아요. 술 파는데도 11시 전에 다 닫아요. 그러면 그때 못 사면은 그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문화를 더 중요시 여긴다면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이렇게 참아야 되는 게 많은데 그러면 도끼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도끼가 정말 필요해요. 진짜 살아남으려면 도끼가 정말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내가 따지지 않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맞아. 그런 불공정한 거를 진짜 잘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내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걸 정확히 얘기해야 되고 내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도끼가 필요해요. 영어를 잘할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영어는 진짜 완전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의사표현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자신감과 그런 본인에 대한 줏대라고 하기 좀 그렇고 약간 그 본인이 잘 서 있어야 되다. 중심이 잘 된다. 잡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되게 많이 흔들리거든요. 가시면 진짜 외로울 거예요. 왜냐면은 한국이야 내가 그냥 연락해가지고 야 이따가 뭐 30분 뒤에 종로에서 만나 아니면 뭐 그렇죠. 아니면 30분 뒤에 그 바에서 만나 이래가지고 그냥 같이 놀 수 있고 내 그 지지 기반이 있잖아요. 내 평생을 인프라가 살았으니까. 있고, 살았으니까. 근데 캐나다에 가면은 그게 없어요. 맞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진짜 파란 눈 애들 보면서 뭐 물론 아시안이 많지만 파란 눈 아니면 그 외국인들 보면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 많이 하고 이런 땅에서 나 혼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파트너가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돌아가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왔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외로워서. 그러니까 이게 친구가 있고 이래도 그 알 수 없는 그 외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외로움 같은 게 있어요. 그 369라 하거든요. 3개월, 6개월, 9개월마다 한 번씩 와요. 그 현타가 확 와요. 현타가 딱 와요. 내가 여기서 이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일을 왜 하지? 내가 한국에서 있었으면 좀 더 나은 직업을 있었을 텐데.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한국에는. 있고. 근데 내가 이 돈 주고 소주를 마시고 내가 이 돈 주고 술 마시고 뭐 하는 거지? 가족 보고 가족은 안 보고 싶지만 깨알같이 가족을 뵈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내 강아지 푸아 보고 싶다. 막 이런 내 친구 만나고 싶다. 막 이런 게 있어서 진짜 외롭긴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도끼도 필요하고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저는 사실 뭐 엄마는 정말 애증의 관계거든요. 엄마의 되게 깨 같은 잔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인상적으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손처럼 부지런하고 눈처럼 게으른 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진짜 저거 산을 언제 넘지? 저 정상은 언제 가지? 저게 뭐가 있긴 있는 걸까? 하면서 계속 게으르고 하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걷고 계속 손으로 뭘 하고 있다 보면은 결국 그 정상에 가 있더라고요. 근데 별거 없지만 내려다보면은 그래도 그래도 내가 뭘 해왔구나. 많이 했네 이런 생각이 뿌듯하다. 들죠.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제 인생의 큰 모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 일단 해보고 하자. 그러니까 이런 제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것도 많고 안 좋은 것도 많죠. 근데 그래도 일단 진짜 본인이 원하시는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싶으면 일단 해보시고 지금 눈앞은 엄청나게 가파르고 힘들어 보여도 막상 올라가는 길 자체는 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상 가는데 별로일 수도 있어요. 근데도 내가 걸어온 길을 보면서 약간 좀 분명히 얻으시는 것도 많고 겪으시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잘 고민해보시고 뭐 필요하시면 연락해주셔도 되고 언제든 저는 뭐 제가 아는 선에서 정말 많이 도와드리니까요. 감사합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회장님한테 연락을 드려도 되나요? 주셔도 되죠. 정말요?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별말 안 하는 사람이라서 저 팔로우 해봤자 별로 할 말은 없지만
필요하시다면 연락 네. 주시면 제가 아는 내에서 네. 그리고 밴쿠버나 아니면 캐나다에서 실제로 그 트위터 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뭐 그런 분들 팔로우 하셔서 그분들이 자주 저처럼 막 탈에 엄청 많이 써요. 네. 막 뭐 이민 탈에 막 이러면서 어떤 경험을 했고 이런 거 어, 많이 써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 뭐 이렇게 팔로우 하시다 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힘들지만 그래도 나은 삶이 있다. 어느 정도 나은 삶이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실제 경험자의 경험담이 되게 중요하고 맞아요, 도움이 중요하죠.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출연하신 소감과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다른 거를 다 채우고 나서 이거를 좀 많이 오래 걸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되게 좀 오래 걸렸어요. 어떤 말로 마무리를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하면서 근데 저는 그 말 하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 진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매우 존경해요. 그러니까 뭐 개피방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퀴어 아티스트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성수지나 부모인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퀴어 분들이나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매우 존경하고 정말 대단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사실 개피방을 듣거나 아니면은 그런 소식을 이제 트위터에서 볼 때마다 좀 알게 모르게 죄책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나라에 나와서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데 마치 내가 이 땅을 버리고 왔다고 할까요? 약간 알게 모르게 그런 죄책감이나 비겁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작게나마 다른 분들이랑 소통하면서 그런 분들 진짜 하고 응원을 맨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그 뉴욕 거리에서 들었던 이 개피방에 참여한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되게 신기하고 뿌듯한 경험인 것 같아요. 약간 진짜 성덕 느낌 그런 느낌. 저희도 신기해요. 4년 전에 들으시던 분 여기 지금까지 들으시고 나오신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막 그때 한참 막 후기도 보내고 이랬었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럼요. 한참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조금 많이 신기하기도 하고 많이 뿌듯한 버킷리스트 하나 지웠다. 약간 이런 느낌. 버킷리스트까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 말은 뭐 사실 뭐 제가 캐나다 외노자 HIV 리빙 퍼슨이라서 할 수 있는 말 뭐가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제가 간호사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남들한테 잘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간호사가 너는 you are living이라고 you are living as others.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처럼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 HIV 양성인 게 5년 차가 됐죠. 그러니까 4년이 지나서 5년 차죠. 5년 차가 돼서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잘 살고 있다고. 내 자리에서 잘 살고 있다고. 남들처럼 내 자리에서 잘 서 있으면서 잘 살고 있다고. 이걸 듣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 정말 잘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분이 저랑 비슷하게 HIV 관련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거에 걸릴까봐 노심초사해서 항상 불안함에 떨고 있는 그런 벽장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박복한 삶을 살았지만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살고 있고 우리는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서 있듯이 나도 그냥 일상을 잘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즌에 유난히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나 잘 살고 있다.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한 회 한 회 너무 그냥 감동하면서 듣고 있어요. 사실 아직 이 시점 녹음 시점에서는 아직 업로드 되지 않았지만 저희 바로 직전에 녹음하셨던 분도 되게 힘든 그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그거를 상처를 겪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신 분이 나오셨었거든요. 지난번에 전환 치료를 겪으셨던 그런 경험담 해주시고 막 이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막 그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노력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마지막에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요? 네, 그래서 너무
그때도 되게 막 마음이 뭉클했는데 오늘도 좀 그러네요. 네네네. 그래서 아니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성소수자들이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 그게 뭐 캐나다에서 살아서 뭐 약간 죄책감이 든다고 하셨지만 사실 그러실 건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에 있다고 영 편한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는 어디에서든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네. 그 릴나스의 릴나스? 네. 릴나스의 그 래퍼 노래 중에 Sun Goes Down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뮤비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프롬 파티에 대한 얘기거든요. 게이 흑인 게이 네. 아이로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약간 살려달라고 죽고 싶다고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때 죽은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10대 네. 때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내가 지금 현실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뮤비를 보고 전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그 당시 그것만 좀만 참으면 된다. 그것만 겪고 나면은 사실 별거 진짜 아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약간 뮤비의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너네가 그걸 느끼려면 지금 버텨야 된다. 지금 너가 혼자가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노래 뮤비를 보는데 엄청 울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나는 잘 살고 있고 다들 잘 자기 자리에서 잘 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요, 그냥 정리하고 오늘 교육방송으로 마무리하려고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잠깐 그냥 소개만 해드리면 런던 정경대 그 LSE의 교수였던 인도인 그 인도 영국인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 주로 표현의 자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표현의 자유란 뭐냐면 그 비쿠 파레크라고 하는 교수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해치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보면은 영국 사회도 그렇고 아니면 유럽에서 많이 좀 많이 목격되는 것들이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맞아요. 네, 그만큼 어려운 시절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또 반대로 나도 배려를 받으면서 나도 존중을 받으면서 살려면 결국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어느 사회를 가나 사실 이게 100%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유대감을 잊지 않고 좀 살았으면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 지점을 얘기하는데 오늘 회생님이 굉장히 좋은 마중물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다 그런 분일 거라고 믿어요. 다만 앞으로 좀 들으실 분들에게 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어서 일단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짓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경험담과 또 캐나다에 관련된 정보성 이야기들 들려주신 회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앞으로도 저희 방송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회생님의 캐나다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각자 자리에서 잘 네. 버팁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2023년에도 아주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맞다. 네. 네, 맞네요. 이제 다들 한 살 더 드셨겠네요. 네. 그러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으로 찾아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PC방 이영루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